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부모 교육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두 아이와 함께 6개월 넘게 집콕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 머릿속에 항상 떠올랐던 세 가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뭐 먹지입니다. 삼시세끼 아이들 밥을 챙겨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침마다 해야 하는 자가진단인데요. 저는 머리가 나쁜지 아침마다 자가진단을 까먹기가 일쑤였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수업 방식인 온라인 수업 방식입니다. 특히 저는 올해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 아이와 함께 학교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힘든 일이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아이의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일일 것입니다. 일단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요. 아이들 늦잠 자는 거 일쑤죠. 그리고 스마트폰 종일 옆에 끼고 삽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함께 지내는 경우에는요. 종일 집에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또 혼내고 잔소리하고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일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다 현명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에게 길러줄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원칙 세우기 첫 번째는 집에서 하는 수업이지만 온라인 클래스에 제 시간에 들어가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온라인 수업 전체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요,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온라인 수업을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숙제가 무엇인지, 지금 진도를 어디에 나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셔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입학한 1학년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선생님이 꼼꼼히 아이의 학습 결손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님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요.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수업을 체크하고 또 숙제를 체크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말이라도 반드시 아이의 학습을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국어, 수학 같은 기초학습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복습을 하면서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고학년일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이제 5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칭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부족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시는 거죠. 물론 학원을 가서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이외에도 아이와 함께 꾸준히 해주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독서입니다. 저는 평소에 아이들과 집 근처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많이 읽어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거나 아이들과 종종 서점 나들이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을 고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부모님들 중에서는 좋은 책을 전집으로 구매하셔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게도 하시는데요.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책을 고르고 또 구입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콕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들이 집안에서 아주 손쉽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기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사주진 않았지만 온라인 수업 때 활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어학용으로 구입한 태블릿이 정말 골칫덩어리입니다. 스마트폰 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아주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 아이들이 잘못된 생활 패턴이 몸에 익어서 이제 오프라인 개학을 하고 나서도 학교 적응에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몸에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계획표 짜기는 필수입니다. 부모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스케줄을 짜 주시기보다는요,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시간표를 만들면 훨씬 좋겠죠. 또 시간표를 반드시 지키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시기보다는요, 아이들이 하루의 루틴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내가 학습을 해야 되고 오후에는 놀고 저녁에는 책을 읽는다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아이들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시간, 취침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학년 때부터 이러한 습관을 들이면 고학년이 돼서도 아이들이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이들이 이 계획을 세워놓고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로 보상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훨씬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인 섬나라 키리바시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저녁에 해가 질 때 아이들이 엄마에게 울면서 엄마, 어떻게 해가 바다에 빠졌어? 어떻게 건져내지? 라고 말이죠. 그러면 엄마들은 울지 마. 바닷속에 난쟁이들이 많이 사는데 그 난쟁이들이 밤새도록 해를 새로 만들 거야.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해를 바다 위로 밀어 올릴 거야. 바닷물에 해가 하나도 젖지 않고 우리를 비춰줄 거니 너무 슬퍼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난쟁이들이 해를 만들어서 바다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해가 진다고 해서 해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해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해가 넘어갔다고 해서 영원히 빛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키리바시의 엄마들처럼 아이들에게 관점을 전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인데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연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로 바라볼 것인가? 기회로 바라볼 것인가? 물론 이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 희망하고 있지만요. 그 동안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숨겨져 있는 행복을 발견해 가시면서 아이들에게 이 시간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아이들과 부모님의 마음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